휴대폰을 내려놓아 보세요. 화면에 자동 재생 모드에서 벗어나고 가능하다면 그 생기 없는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강한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입니까? 아니면 반짝이는 푸른 빛에 생명력을 빨려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빚을 해부했고 주의력을 해부했으며 교육과 권력까지 해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트릭스의 가장 정교한 실험실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공포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쾌락을 사용합니다. 미소, 귀에 꽂히는 멜로디, 중독적인 스토리, 짧은 영상들을 이용해 거대한 신경 조작을 실행합니다. 저샤니랑에서 달콤한 마취제와 비판적 사고의 죽음, 잔혹한 시대의 역설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해졌습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오락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하지만 히든 셀프의 시선으로 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오락은 정신을 마비시키는 진정제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틀거나 틱톡을 3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넘기는 순간 당신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완전한 수동 상태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두엽, 즉 논리적 사고와 의지를 담당하는 영역은 잠시 꺼지고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애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순간 프로그래밍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느끼기만 하길 원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흥분을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느끼는 동안 당신은 현실을 분석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유해한 오락은 영혼을 위한 화학 설탕과 같습니다. 즉각적인 달콤함은 주지만 지성을 위한 영양분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중독되어 진짜 정신적 양식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잔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락에 취한 군중은 결코 저항하지 못합니다. 고대 로마의 빵과 서커스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패스트푸드,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복종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라설로 15초가 세상을 정의할 때 산산조각 난 의식, 그들이 어떻게 깊은 사고 능력을 파괴하는지 이해하려면 짧은 콘텐츠의 부상을 보아야 합니다. 숏폼 콘텐츠는 실리콘밸리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만든 인간 신경 구조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틱톡, 쇼츠, 릴스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일을 합니다. 15, 최소 30초짜리 영상에 정보, 감정, 자극을 압축해 당신의 집중 리듬 자체를 다시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에게 치명적인 습관을 가르칩니다. 즉각적인 도파민 보상만 받아들이라는 습관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집중력 자본의 붕괴입니다. 15 seconds, 30 seconds, 길어야 60 seconds. 리듬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300페이지짜리 책, 2hours짜리 다큐멘터리, 복잡한 문제를 조용히 생각하는 일은 견디기 힘든 일이 됩니다. 당신의 뇌는 더 강하고 더 빠른 자극만 찾는 중독자로 변합니다. 깊은 사고는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유해한 오락은 세상을 수십억 개의 파편으로 나눠버립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조금씩 알지만 아무것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리우드가 뇌의 각본을 다시 쓸 때 상상력의 감옥 대작 영화나 인기 시리즈가 단순한 오락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글로벌 콘텐츠 경제에서 오락은 예측 프로그래밍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할리우드와 거대 미디어 제국은 영화의 각본을 통해 당신 머릿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 개념을 심어뒀습니다.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미워할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허구의 캐릭터를 통해 가르칩니다. 그들은 상상력의 감옥을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 꿈과 가치를 창조하는 대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꿈을 빌려 쓰게 됩니다. 상상력이 점령당하면 다른 세계를 떠올릴 능력을 잃습니다. 빛도 없고 조작도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현재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행동하는 주체를 소비하는 객체로 바꾸는 기계 콘텐츠 매트릭스의 최종 목표는 당신을 행동하는 주체에서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객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동 상태에서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쏟아붓는 깔때기가 됩니다. 팬덤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수천 시간을 들여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가상의 우상을 추종하고 싸우고 옹호합니다. 이것은
신경 에너지의 극단적인 낭비입니다. 팬은 종종 완벽한 소비자가 됩니다. 자신의 삶에 진짜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타인의 가짜 가치를 소비합니다. 스스로 모험하는 대신 남의 모험을 보고, 스스로 단련하는 대신 남의 경기를 보고, 스스로 의미를 찾는 대신 인플루언서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수동성은 결국 의지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찬제렉사는 도파민의 연금술, 이 수동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기술 권력자들은 화학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앱 디자이너들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기술을 소셜미디어 설계에 활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변동 보상 시스템은 당신의 뇌를 늘 다음 한 방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재밌는 영상을 보면은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이 재미없으면 그 느낌을 찾기 위해 계속 넘깁니다. 이것이 끝없는 중독 루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극의 기준치는 올라갑니다. 산책, 깊은 대화, 인내가 필요한 일들은 점점 재미없고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보상 시스템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쥐고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드라르조 영적 여백의 사라짐, 진정한 창의성과 깊은 사고는 고요함 속에서만 싹 틉니다. 지루함의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바로 그때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 들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유해한 오락의 매트릭스는 지루함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휴대폰, 화장실에서도 짧은 영상, 잠들기 전에도 라이브 방송과 리뷰 영상. 그들은 지루함을 없애는 방식으로 창의성을 죽입니다. 유해한 오락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세 가지 규칙. 1. 콘텐츠 식단을 만들라 뇌에 넣는 정보를 입에 넣는 음식처럼 다루십시오. 쓸모없는 숏폼 영상, 연예인 드라마, 자극적인 뉴스 같은 디지털 패스트푸드를 끊으세요. 대신 고전서적, 깊이 있는 문서, 진짜 예술을 선택하세요. 너무 쉽게 소비되는 것은 대개 독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백의 주권을 되찾아라. 기술 없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1시간 조용히 앉아있기, 휴대폰 없이 걷기, 그림, 악기, 식물 키우기 같은 손을 쓰는 활동하기, 다시 지루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바로 그 지루함 속에서 뇌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에서 창조자로 전환하라. 남이 사는 삶만 보지 마세요. 요리 영상을 2시간 보는 대신 직접 한 끼를 만드세요. 자기계발 영상을 보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실제 가치를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가짜 오락의 마법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현실을 만드는 사람은 남의 각본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 콘텐츠 매트릭스는 당신을 수동적인 존재, 끝없이 소비하는 배터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건축가, 이야기꾼, 사상가의 힘이 있습니다. 화면을 끄십시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주입된 욕망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현실 세계는 픽셀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찬란합니다. 자유는 오락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지성을 되찾은 것을 환영합니다.